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사회부, 정치부 방송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연세대 다자녀 전형에 지원하며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대입 지원을 생각해본 학교 모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인데 6개 모두 수능 최저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기자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기자가 꿈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학생? 기자는 언제부터 꿈꿨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요?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네. 기자가 되면 좀 잘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기자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태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말고사는 끝났나요? 네, 오늘 끝났어요. 잘 치렀어요? 기대보다는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이제 기말고사 성적은 이제 뭐 내신은 이제 끝난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도 잘 정리하시고 이제 대입 이제 수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이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뭐 전략을 저희가 잘 분석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서부터 2학년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1.5, 수학은 1.25, 영어는 1.7, 사회는 1.36으로 평균 1.46 등급이었습니다.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에서 1, 1.5로, 수학은 1에서 2, 1로, 영어는 2에서 1.5, 1에서 다시 2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B가 4등급, 수학 A가 3등급, 영어는 4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 한국지리 4등급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3.87로 등급이었고요. 네. 사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2에서 4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3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영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 생활과 윤리는 4에서 5등급으로 하락, 한국지리는 2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비교과를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으로 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3학년 때까지 보면 학급 및 학생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것들이 눈에 띄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댄스반이었었고 2학년 때는 좀 본인의 진로와 좀 관련 있는 교집 편집반을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좀 많았는데요. 1학년 때 150시간, 2학년 때 164시간이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요. 여성가족부 인중 유스 상생 치대단 활동, 이것도 뭐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죠. 이것들을 네. 했고요.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뭐 1학년, 2학년에 걸쳐서 1학년 때도 그 모범학생 뭐 수상이라든지 논술, 토론대회, 글쓰기 포함해가지고 교과 성적 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들이 있고요. 네. 2학년 때 수상을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뭐 토론대회, 101장, 영어 에세이, 또한 교과 우수상과 관련된 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수상을 보인 걸 통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볼 수가 있었고요. 교회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서울 학생상을 받았고요. 기자대상,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협회장상을 받았고요. 결의열 창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특기자 전형대 사회과학 인재 계열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로 고교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은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보면은 그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의 우수함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 학생? 예, 지금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앞선 학생 상담을 했던 친구도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처럼 이 친구도 그럴 것 같은데요. 교과 성적 자체가 나쁘지 않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과 성적과 뭐 모의고사 성적을 잠깐 뭐 말씀을 드려보면요. 교과 성적 1.46 등급으로 충분히 좋은 성적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뭐 연세대에 지망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성적이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상승 추세를 보였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경쟁력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좀 좋겠고요. 네. 모의고사는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부족합니다. 예, 뭐 부족한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는 것조차 좀 사실 버거울 정도로 좋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버리게 되면 수능 준비를 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네.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비교과는 수상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관련된 활동들이 좀 있었어요. 예. 비교과가 뭐 상당히 활발히 활동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뭐 교내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뭐 수상부터 살펴보면 뭐 교과 우수상은 당연한 거고 글쓰기, 토론대 이런 수상들을 많이 했고요.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면요. 학생이 진로와 관련한 활동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자단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기자단 활동이요? 네. 이게 왜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했던 활동 같은데요. 이 기자단 활동이 사실 눈에 많이 띄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와 연관이 되고 학과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기자단 활동을 외부에서도 했지만 내부에서 교집 편집반이라든지 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채워나가게 자기 진로에 대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수불석권 같은 동아리 활동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봉사도 연계가 되고 진로도 연계가 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요. 교집 편집반이나 수불석권 같은 동아리 활동들은 진로와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던 부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간 부분들이 학생부에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조과 의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에 대해서 좀 인성이 좋은 친구라고 하는, 인성이 아주 바른 친구라고 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독서 활동도 충분하다라고 뭐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책을 읽었고 그 중에서는 또 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수 보였고요. 총평해 보자면 우수한 교과 성적 속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걸 활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물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비교과라고 보입니다. 네,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준비도 잘 해온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일지막으로 연세대에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연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우수한 학생부 교과 성적, 네, 좋아져 장점입니다. 비교과 경쟁력, 특히 진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활동이 많았어요. 두 번째도 넘었고요. 자기소개서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도 보충해야 되는데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70m에서 멈춰섰네요. 예, 현재까지 준비사항이 이제 70m입니다. 근데 70m, 여기서 70m는 합격의 가능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윤태영 선생님께서 이제 70m 주셨는데요. 70m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그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시죠. 예, 뭐 70m를 준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뭐 교과 성적이 일단은 뭐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교과 성적을 갖추고 있고요. 비교과도 진로와 연계된 동아리, 봉사까지도 같이 연계된 활동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만한 비교과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은 게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뭐 선생님들한테 받을 추천서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사회과학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확연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70m를 준 거고요. 뭐 이 친구한테 이 학생에게 이제 뭐 추천할 만한 전형 어떤 전형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순위는요.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3순위는 특기자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진단해 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반드시 좀 합격하는 방향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먼저 1순위로 올려놓은 이유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수준에서의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합전형 쪽이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 교과가 아주 출중한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 쪽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2순위로 진단한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종합전형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봤었을 때는 합격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전형이 교과전형이거든요. 조금 본인이 희망하는 수준에서 조금 수준을 낮춰서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하는 게 교과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적용하지 않는 교과전형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안정지원하는 용도로서의 교과전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3순위로 특기자 전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이 사실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교과전형에 조금 더 안심하기 위해서 몇 개 더 쓰고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높이 쓰다 보면은 특기자 전형에까지 올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좀 도전을 해보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안정권을 만들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학생이 지금 연세대학교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데 이 연세대학교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의 특징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세대 특기자 전형 사회과학 인재계열이고요. 언론 홍보 영상학부로 5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로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11.5대 1이었고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이 우선 성적을 이용해서 충분히 지원 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징을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하는데요. 3배수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 인문계열 전년도 인문계열 충원율이 175.5%라고 봤었을 때는 3배수 내에서 다시 경쟁률이 2대1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류 평가가 1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2단계도 되게 중요한 전형인데요. 서류 평가에서 미반영 항목이 있으니까 좀 참고 게시된 부분들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과는 달리 교내 활동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활동까지 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회 활동까지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게 교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할 활동들이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고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양식이 다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자료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과, 비교과 성적 분명히 경쟁력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진로와 연결된 동아리 봉사활동들이 교내에서 교회까지 이어졌다는 면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써서 한번 지원해 보기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세대 특기자 전형의 특징과 가능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하는 점이 연세대학교의 다자녀 전형에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선생님? 다자녀 전형 이제 마지막이 될 전형인데요. 연세대학교 다자녀 전형을 희망했을 때 이거의 핵심은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성적이 부족해서도 비교과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 6 이내인데요. 이거를 현재까지 한 번도 달성 충족시킨 적이 없었어요. 학생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조금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최저 충족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대입 지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 모두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고 하는데 모두 이렇게 없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네요. 예,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 수능 최저가 본인이 스스로 부담스럽다라면 최저가 없는 전형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최저가 없는 전형들은
학생부는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은, 수능성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도 좀 더 올라가게 되고 합격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능 체제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합격선이 조금 낮아지게 될 텐데요. 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최저가 다 없는 경우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겠 텐데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합격선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본인이 끝까지 수능 최저를 도전해 볼 만한 한두 개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아, 난 그래도 수능 최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요.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면접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경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뭐 기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탐구 같은 경우 좀 열심히 해서 최저학력 좀 충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밖에 이제 우리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게 역시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 성적이 좀 안 나온다. 이게 정말 큰 고민이 되겠어요. 우리 영어에 대한 학습 컨설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성적을 보면 학생의 경우에는요, 3등급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영어가 3등급 이내,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내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 핵심적인 요소가 어휘력 부족한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소한 EBS 단어집 같은 거, 다른 영역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어렵다라면 EBS 단어집 같은 걸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더 나간다라면은 뭐 독해 능력 향상이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마저도 사실 독해도 어휘력이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거니까요. 어휘력 향상을 1순위로 생각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휘력을 기본으로 열심히 좀 노력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종합전형 쪽이나 특기전형 쪽이 있으니까요. 저는 안정 지원할 대학으로 두 대학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민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예, 언론정보학부 언론학 전공이 4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 학생부 교과 100으로 6배수를, 2단계에서 교과 70에 면접 30으로 선발을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10.2대 1이었습니다. 6배수로 선발을 하니까 충분히 1단계를 통과할 만한 성적이 나올 거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반영하는데 1단계 통과하는 친구들이 아직 폭이 넓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2단계에서 면접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 10에서 20% 정도가 면접으로 당락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요. 면접을 좀 잘 준비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면접의 기본적인 과정, 점수 배점이라든지 내용이라는 거는 보시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전 가능성으로 제가 언급드린 거는 수능 체제가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크겠고요. 1단계 충분히 통과 가능하고, 학생부 상으로 봤었을 때 학생이 면접에서의 강점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지난해에는 1.8등급 정도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을 추천드리겠는데요.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해서 사회언론학부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을 6명부터 추천드리고 6명 모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과 100%로 1단계를 선발했는데 3배수를 선발하고요. 1단계 성적을 70%와 면접 30%로 2단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여전히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경쟁률이 전년도에 7대 1이었습니다. 최저가 없다는 거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단계만 통과를 한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실제 경쟁률이 2대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면접에 의해서, 특히 동국대는 면접의 영향력이 무지하게 큰 대학이니까 면접을 잘 치를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도전 가능성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최저 없다, 1단계 통과 가능하다, 면접으로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면접의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민대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평균 1.57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 진짜 면접도 좀 잘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충분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다 된 것 같아요. 아마 대외 활동도 있고 해서 특기자 전형을 지금 생각한 것 같은데, 기자단 하면서 뭐 기사 썼던 거 중에서 뭐 기억 남는 거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나요? 면접할 때요? 아니, 지금까지 기자단 활동하면서 본인이 썼던 기사나 뭐 그런 것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가장 기억 남는 거. 기사는 생각이 나는 게 지금은 없는데, 네. 기자단을 하면서 제가 2년차 때 제가 단장을 받아가지고, 기자단을 통솔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네. 우리 학생 자기 주도적으로 또 잘 이끌어 나간 그런 경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마디를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능 최저가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제 그거는 난 이건 아니야.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노력하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고요. 변화시키는 과정을 너무 멀리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영역에서 한 문제만 더, 저 영역에서 한 문제만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요. 차분히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성적이 향상돼서 최저력 기준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지금 최저 없는 전형보다 좀 더 높은 수준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생각을 또 갖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부나 정치부 방송 기자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3순위 특기자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하셔야 할 점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해 어휘 공부에 집중하시고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언론전공학 전공,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고요.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 복잡하기만 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코치 4.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국민대의 영어 영문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